옷을 살 때는 먼저 이 옷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다른 옷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없어도 괜찮으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괜찮다 라고 생각되는 물건은 역시 구입하지 않습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나만의 시간, 나에게 맞는 미니멀 라이프. 해야 할 일을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배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안일은 마치 시험 준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집안일을 하다 보니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4가지 조건.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유 없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오랫동안 정성 들여 집안일을 하는 것이 항상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남은 시간은 가족과 저의 즐거움을 위해 보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다른 사람이나 기계의 도움도 받습니다. 평일 청소는 로봇 청소기에게 맡기고 식기세척기는 아침 저녁으로 이용합니다. 빨래는 밤에 하는 편이라 밖에 널지 않고 실내에서 빨래 건조기로 말립니다.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되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저의 노하우입니다. 아침에 집안일을 하면 집을 나서기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움직이기에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내버려두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보세요. 고요한 아침에는 집중력도 높아져서 집안일을 제법 해낼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집안일을 하기 위해 작업을 15분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15분은 한 가지 작업을 집중해서 끝내기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나 업무도 15분씩 모듈로 하면 효율도 높아지고 성과도 올리기 쉽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끝내고 싶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나누어 15분 단위의 작업으로 정리합니다. 그러고는 각 작업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은 뒤 하나씩 해치운다고 생각하며 처리하는 거죠. 15분으로 끝낼 수 있는 집안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1시간 동안 두서없이 이것저것 모두 해내려고 할 때보다 심리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빨래와 관련한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는 개인 빨래 바구니입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의 옷은 각자 세탁하기로 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 뒤부터 남편이 자기 빨래를 응당 해야 할 몫으로 여기게 되어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유로운 토요일에는 바닥을 걸레로 닦습니다. 소요 시간은 15분. 더러운 곳을 닦으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다음 날인 일요일을 느긋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라는 규칙 덕분입니다. 저는 침실에 침대와 공기청정기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협탁이나 조명도 없어요. 거실에도 TV와 TV 받침대를 두지 않았고 커피 테이블은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있습니다. 물건을 들추고 닦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걸레를 한 손으로 쥐고 가볍게 쓱 훔치기만 해도 말끔해지죠. 청소의 번거로움이 훨씬 줄어들었고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쉬워졌답니다. 쓰레기통을 따로 두지 않고 슈퍼마켓 봉지를 고리에 걸어서 쓰레기통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방안을 보면 도무지 청소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청소와 정리를 동시에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파김치가 된 기분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물건은 잠깐이라도 아무렇게나 두지 않고 사용한 후 바로 제자리에 수납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빨래한 옷가지를 소파 등에 걸쳐 놓으면 다시 시간을 내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자마자 즉시 옷장에 넣는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피곤하다고 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때 의욕을 원점에서 끌어올려야 해서 더 힘들어집니다. 먹는 것도 심플하게 3살부터 11살까지 독일에서 경험한 식사 메뉴는 삶은 감자에 치즈와 소금, 후추를 뿌려 먹는 정도로 무척 간소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신선한 생선을 회나 구이로 요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지 지금도 심플하게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한 요리는 당연히 조리 과정도 간단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면 별다른 조리법 없이
익히기만 해도 맛있기 때문에 요리하는 수고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도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면 충분하죠. 식탁 위에 조미료를 두고 각자 입맛대로 간을 맞추는 것이 우리 집 스타일입니다. 의외로 만능인 계량컵. 인기가 많은 계량컵 사이즈는 200ml이지만 저는 그보다 큰 500ml 사이즈 계량컵을 사용합니다. 내열성이 뛰어난 파이렉스 제품으로 쌀이나 조미료 계량은 물론 요리할 때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만능 계량컵입니다. 달걀을 풀거나 양념장을 만들 때는 믹싱볼로 사용합니다. 깊이가 적당해서 블렌더로 마요네즈를 만들 때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 초무침에 쓸 양념처럼 식초에 설탕을 빨리 녹여야 할 때 같은 상황에도 도움이 되죠. 또한 냄비와 달리 보관 장소를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육수가 필요할 때 물에 재료를 넣은 뒤 냉장고 안에서 우려내도 전혀 거슬리지 않죠. 유리 재질이라서 냄새가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우리 집은 수납할 때 라벨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바로 위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쓰는 애자일 개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설계하지 않고 작은 요소를 만들어 시험하고 수정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도중에 궤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과 필요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납도 마찬가지로 신경 쓰이는 부분부터 야금야금 바꾸다 보면 언젠가는 집 전체가 정리됩니다. 물건도 생활도 매일 바뀌는 법이에요. 한번 정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 수납보다 변화에 유연한 수납을 제안합니다. 가구는 장식이 없는 깔끔한 원목 테이블이나 진짜 가죽 소파를 골라 오래오래 아끼며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이가 더럽혀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서 커버를 씌우지 않고 질감을 충분히 만끽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기. 옷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결감과 신뢰성입니다. 빈틈없는 느낌의 딱 떨어지는 재킷에 여성적인 느낌의 트위드 스커트를 매치해서 저만의 패션을 완성합니다. 가방과 구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므로 과감하게 고급한 제품을 선택합니다. 옷은 공식적인 자리에도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두루 잘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을 고릅니다. 같은 아이템이어도 변화를 주는 방법을 터득하면 가짓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저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버리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살지 말지 고민하거나 구입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따져봅니다. 옷을 살 때는 먼저 이 옷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다른 옷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없어도 괜찮으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은 역시 구입하지 않습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상적인 나는 어떤 곳에 둘러싸여 살고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쇼핑은 미래의 가능성 중 하나를 잃는 일. 저는 신중하게 쇼핑을 하는 편입니다. 옷을 한 벌 사는 일은 미래의 가능성 중 하나를 잃는 일입니다. 만약 10만원짜리 옷을 산다면 10만원으로 자기 개발에 힘쓰거나 가족과 식사를 하는 등 옷 구입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쇼핑으로 고민이 될 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지금의 쇼핑이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는 냉정해져서 지갑을 쉽게 열지 않게 됩니다. 침대 시트는 욕실 건조기로 그날 세탁하고 말리기 때문에 한 세트면 충분합니다. 여행 짐은 가볍게 준비하고 부족한 물건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여행의 재미가 아닐까요? 여행 짐은 떠나기 전날에 꾸립니다.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챙겨야 할 아이템을 리스트로 만들어두면 15분 만에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아키 저자의 나에게 맞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이었어요. 허영은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옹진 리빙하우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으니까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오면서 예전에 읽을 때 느꼈던 감정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네요. 이 책에서 추천하는 게 파이렉스 유리로 된 거, 그 계량컵 아시죠? 손잡이 달린 거.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전 이 책을 보기 전에 사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따라서 뭐 처분하고 똑같은 걸 사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진짜 저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500ml짜리가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1리터짜리가 있는데요. 그때 막 할인을 해서 넉넉한 게 좋지 않겠어 하면서 그냥 샀는데 의외로 500ml 이상 뭔가를 담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라면을 거기다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끓이지 않는 이상 뭐 라면물도 500에서 550ml 그냥 꽉 채워서 계량해서 냄비에 부어버리면 되잖아요. 사실 그거 외에는 막 집에서 막 대가족이 아닌 이상 1리터 정도씩 계량해서 뭔가를 넣어야 할 일도 잘 없을 뿐더러 그냥 500ml짜리 컵을 2번 담으면 되니까. 그리고 500ml짜리가 당연하겠지만 훨씬 더 귀여워요. 500ml짜리까지는 아직 뭔가 높이가 더 비중이 있는 느낌이고 1리터짜리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되게 넓적한 무슨 냉면 그릇? 이런 느낌으로 부피도 좀 차지하는 편이라서 자취를 시작하거나 계량컵을 하나쯤 꼭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500ml짜리 추천드려요. 저는 정말 누가 어디 훔쳐가지 않는 이상 저걸로 그냥 계속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구성이 너무 뛰어나고 가끔 플라스틱 계량컵 같은 거 보면 살 때는 멀쩡했는데 한번 씻고 나면 막 눈금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파이렉스 제품은 그런 것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예쁜데 유용한 책에 나온 내용을 좀 그냥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파이렉스 찬양을 하게 되었네요. 그냥 있으면 든든한 제품 같아요. 특히 한 컵, 2컵 이런 걸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튼튼한 계량컵, 정말 든든한 주방의 친구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쇼핑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상적인 나는 어떤 것에 둘러싸여 살고 있을지 상상해봅니다. 약간 좀 시크릿 같죠?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이사할 때나 뭐 일시적으로 잠깐만 써야지 하고 뭔가 저렴하고 이상한 걸 샀다가 그냥 계속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조금 불편해도 마음에 드는 거 사기 전까지는 그냥 없이 지내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없는 게 생각보다 괜찮네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없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돈도 아끼고 집도 더 넓게 쓸 수 있고 옷을 한 벌 사는 일은 미래의 가능성 중 하나를 잃는 일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커피 한 잔 값으로 차라리 투자를 해라. 저는 그냥 그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커피 한 잔 사 먹을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뭔가 좀 부피를 차지하고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냥 호기심에 살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근 마켓에서 스스로 하는 거겠죠? 그거 말고 전당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에는 프랜차이즈식으로 된 그러니까 되게 모던한 느낌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물건 가지고 가면 감정해서 돈으로 주는 캐시 컨버터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판 적은 없고 제가 뭔가 필요할 때 그 캐시 컨버터 사이트를 가면 물건이 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새 거를 사기보다 그냥 전문가들한테 검증된 중고품을 사는 그러니까 좀 더 안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뭘 팔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기부할지 버릴지 당근마켓 같은 곳에 팔지 아니면 돈을 좀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빠르게 그런 곳에 팔지 그냥 평소에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실행에 옮기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특히 기부할 곳도 주변에 집 주변에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위치 이런 걸 알아놓는 것만으로도 뭔가 딱 모이면 그냥 너무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그 이미지에 더 다가간 하루 되셨길 바래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